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제가 지금 아침인데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이 잘 안 나와서 제가 우리 그 수강생한테 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통목 대입 분야에 있다가 그쪽에 이제 컨설팅 팀장이었잖아요. 거기 있다가 이제 여기 고시학원과 쪽에 이제 그 당시에는 제일 큰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공땡이 생기기 전이니까 제일 큰 곳이었는데, 그쪽에 이제 면접 캠프 총괄하면서 이제 이게 10년 전에 제가 먼저 이 경찰 공무원 면접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처음 시작했거든. 물론 이제 중간에 7급 헌법 강의나 5급 헌법 강의도 하고 뭐 이랬지만, 이제 심층 면접 강의를 주로 해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면접 캠프 총괄하고 이제 그때 엉망진창이었어요. 진짜 전문가는 아예 없고, 그 웅변 학원이 스피치 학원으로 바뀌면서 웅변 스피치 학원에서 그 화술 강의하는 걸 가져다가 그 면접 캠프에서 그거 따라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나중에는 이제 경찰 퇴직하신 분들 적당히 면접관 투입된 적 있냐 물어보고 데리고 와서 이제 강의시키고 이런 거예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쪽 분야에서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일 들었던 황당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제가 그거를 지금 저희 채널에 계속 올려드렸거든. 진짜 많으니까 한번 보세요. 시간 날 때. 제일 황당해갖고 제일 진짜 와, 어떻게 그래도 사교육 시장에 있는 사람이면 교육자고 교육에 대해서 뭔가 담당을 하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상식, 이거는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상식을 저렇게 무식하게 얘기를 할까, 이런 게 진짜 많았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경찰 면접 담당하던 분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이제 들었는데, 뭐 스피치 학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무원 이제 이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이나 대통령 경호처도 마찬가지고, 이쪽 지원자들은 면접을 볼 때 이제 국가, 다시 얘기하면가 아니라 정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 공무원이나 경찰은 현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현 정권에서 뭐 추진하는 정책을 비판하는 논조로 얘기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이게 진짜 위험한 발상이고, 그러니까 정부를 이제 국가와 동일시하는 거죠. 이 독재 정권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많이 짜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말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기함을 해서 제가 따로 영상 올려드렸고, 제 채널에 아마 메인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려드린 게 있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예, 그 외에도 뭐 어마어마해요. 뭐 저기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절대 합격 못한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합격생들 중에 음주운전이며 뭐 그 폭력 관련된 기록이며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합격한 건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본인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느냐, 반성하고,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우리 합격생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게 아마 저기 그 공채가 아니라 특채일 것이다 이러고, 또 공채도 합격생이 나오니까 말을 안 해. 이런 게 많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수험가의 카더라 통신, 전혀 이쪽 심층 면접 관련된 구성 원리를 모르니까, 구성 원리를 모르는 거야. 이 가르친다고 면접 강의를 한다고 주장하는 양반들이 심층 면접 구성 원리를 몰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면접관으로 한두 번 투입된 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는 그냥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현직자들 근무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평점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랑 끝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주관위원 해본 거랑 시험 출제위원이랑 다르잖아요. 면접은요, 면접관들이 면접을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프로세스는 전부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 분야 전문가라고 주장하려면 원하는 기업이나 조직체에서 원하는 인지상에 맞게끔 채용 프로세스를 설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학원가에 면접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그 소방직 쪽에는 한 분 있었거든. 근데 그분이 계속 강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 미디어 학과 그 유명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근데 한번 소방직 면접 관련된 강의를 한번 하시더라고. 제가 그거를 이제 OT인가 무슨 영상을 한번
이렇게 얼핏 지나가다 봤는데 그분은 전문가가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끼리 알아. 서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안다고. 이 사람이 구성 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지금 지쳐 막. 제가 특목대입 분야에 있다가 왜 이쪽으로 넘어왔냐면 특목대입 분야가 훨씬 더 매출 규모가 커요. 거기는 공무원 경찰 이쪽보다 뭐 한 3배에서 4배가 커요. 저보고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다시 올 때. 근데 왜 왔냐면 제가 너무 지쳤어요. 그때. 누구 때문에? 학부모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망치고 있어. 제가 이제 진로 관련된 코칭이나 진학 관련된 코칭이나 그 다음에 뭐 심층 면접이든 뭐든 지금 여러분들한테 코칭하듯이 성장 배경 분석하고 본인의 니즈나 가치 철학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고 이제 도출하는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성과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 안정감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부모들이 자기 욕심, 자기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우리 애는 이 정도는 해야 돼. 나는 왜? 그 이제 대부분 다 그쪽 자녀들은 이제 부모들이 사자 집안이고 준재벌집, 재벌집 아이들이고 이제 이러니까 부모들이 자기들 위신을 아이들을 갖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얘기를 하면 막 진이 빠져. 아이를 망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뭐라 말을 못 해줘. 그러니까 이중으로 코칭을 해야 돼.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은 성인들인데 대신에 이제 이쪽은 성인들이니까 뭔가 이제 이 당사자끼리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쪽에는 누가 있냐면 솔직히 소위 말하는 이런 대형 학원 관계자들이 그 특목대입 분야의 학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을 망치고 있어. 예. 이윤을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뭔 사기꾼도 아니고 아니 인적성 강의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게 말이 되냐고. 저 사람의 적성, 성향을 분석하려고 그쪽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가지고 만든 게 인적성 테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적성 테스트에서 경찰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끔 조작이 가능할 것 같으면 그게 애초에 조작이 가능하면 그거는 인적성 검사지로서 신뢰도가 없는 거지. 그게 조작이 가능할 것 같으면 애초에. 그걸 이제 신뢰 타당성이라고 한다며.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맞죠? 그러니까 조작은 애초에 불가능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듯이 그런 식으로 뭐 매우 그렇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을 때 무슨 구간이 낮게 나타나냐면 신뢰도 측정 구간이 낮게 나타나요. 일관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측정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 그 사람의 인성이나 적성을 객관식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뭐로 이렇게 고생해서 심층 면접을 하냐고.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단순 참고 자료라고요. 단순 참고 자료. 이거는 여러분들 면접 시험 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이제 간혹 가다가 경남경찰에서 경찰 면접관들이 장난친다고 인적성에서는 사회성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그 양반들 현직 경찰 중에 인적성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코칭했던 분들 중에 현직 경찰 중에 이쪽 제일 관련 전문가들이 프로파일러 심리 분석 전문가들이잖아. 제가 그분들 코칭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다 심리학 석박사들이에요. 필드 경력이 한 7년에서 10년 되는. 제가 이분들 코칭할 때 제가 선생님들 인적성 그 검사할 건데 인적성 그거 그 나온 결과지 분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좀 못하죠 선생님 이래요. 도대체 누가 분석하고 누가 그거를 반영할 건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애초에. 제가 그랬잖아요. 대통령 경호처는요 그 애들 그냥 쭉쭉 꺼요. 그냥 3시간 동안 치니까 짜증난다고. 그럼 거기 합격한 사람은 대통령 경호처가 여러분들 지금 경찰직이나 검찰직보다 훨씬 더 거기가 신원조회나 이런 게 더 빡빡한데 그럼 그건 못할 건데 그냥 이건 단순 참고 자료라고 이거는. 근데 이걸 왜 돈을 내고 강의를 보고 뭐 테스트를 받냐고. 이게 학원 상술이라고요. 제가 이것도 영상 강의 많이 올렸죠. 그 다음 뭐예요? 자소서가 아니라 이제 요즘에 사전조사서. 이걸 또 강의를 한대. 사전조사서에 나오는 질문들은 사전조사서형 테스트 질문이란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면접 질문을 그냥 가져다가 쓰는 거라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경찰 내에서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까 이 사전조사서도 우리가 만든 애초에 프로세스에 맞게끔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때그때마다 비전문가들이 그냥 막
사전조사서 질문 출제한다고.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이 말 하는 의미는, 목적은 뭐냐면 예측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면접 준비를 하면 돼. 근데 국가직은 면접 시험 치기 직전에 이걸 작성한다고요. 테스트 할 만한 거, 뭐 발표 면접 주제라든지 토론 면접 주제라든지 면접 치기 직전에 작성하기 때문에 심층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해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든. 근데 경찰직은 이게 인적성 하는 날 체력 시험, 신체 검사할 때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걸 하잖아.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면접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사전조사서 준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학원에서 이걸 하루 이틀 뭐 특강을 만들잖아. 이것도 상술이라고. 아니, 이거 논리적 모순이잖아. 생각을 해봐. 사전조사서에 나오는 질문들이 그냥 면접에 나오는, 심층 면접에 나오는 질문들인데, 그거를 특강으로 뭐 며칠 만에 그게 커버가 될 정도면 도대체 심층 면접 반이라 해서 30일 과정은 왜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게 며칠 만에 커버가 될 것 같으면.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점이 뭔지 알 수 있거든. 근데 집단 최면에 걸려서 그냥 우르르 가고 우르르 오고 이래요. 누가 학원 관계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얄팍한 상수래. 제가 특목대 분야에서 그 학부모님들한테 겪었던 그 진이 빠지는 걸 지금 학원 관계자들한테 진이 빠져요. 이 비전문가들한테.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 제가 채널에 보면, 이전 채널들 보면, 지금은 이제 좀, 이제 해탈했는데, 이전 영상들 보면 막 짜증 섞인 어투로, 말도 안 되는, 아니, 그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맞잖아요. 지금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제일 황당한 건데, 이제 학원 대형 그 면접, 경감부생들인가, 경감부생 그 학원 가는데 뻔하거든요. 그리고 뭐 경찰 공채도 이제 시작되잖아. 그래 이제 본인들이 이게 지금 제가 이 시험이 개인의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수를 1대1 코칭이 아니라 인원수를 막 마구잡이로 모아놓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대형 스피치 학원이나 면접 학원을 들어야 되는 이유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제 경감부도 그렇고 경찰에서 이제 예를 들면 20명이 이제 응시를 하는데, 심층 면접 준비하는데, 이게 이제 5명씩 이제 5명 하면 20명이 아니구나. 25명이구나. 제가 산수를 잘 못해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즘에는 한 조가 전원 다 합격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생기니까 이 대형 학원, 스피치 학원이나 대형 면접 학원 캠프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봐라, 한 조가 전부 다 전원 합격하니까 이런 우리 같은 대형 학원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 등록해서 여러분들끼리 짜고 쳐야 된다. 그러니까 집단 면접 보기 전에 짜야 된다. 짜고 들어가면 잘하면 저는 다 취업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뭐 다른 학원 수강생이나 저처럼 이제 1대1 코칭 받고 들어온 사람이 여기 격가지로 끼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유리한데 이 격가지로 끼인 사람들이 불리할 것이다. 라고 이제 또 상술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나 봐. 제가 이게 그 경찰이나 공무원은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주장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이게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이상하다는 걸 느낄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니까 불안감이 증폭돼서 터널 시야 증후군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면 밝은 불빛에만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들이다 보는 거지. 예, 그래서 막 중간에 추돌 사고가 일어나거든. 애초에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났냐면 2017년도 기점으로 이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전에는 면접관이 3명이 투입됐거든. 경찰이, 경감부든 뭐 경찰 공채든 간에, 경감부 4명이었나? 어쨌든 이제 3명으로 투입되다가 2017년 문재인 정권 때 공공기관 면접 비리가 터졌어요. 대형 비리가.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막 대노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그 눈치 본다고 갑자기 면접의 공정성을 올린다고 3명 투입되던 면접관을 4명을 투입해버린 거야. 가뜩이나 경찰은 전담부서도 없고
지금 3명을 투입할 때는 그나마 이제 포지션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뭐 현직자 2분에 뭐 대학 교수님 1분 뭐 이런 식으로 좀 포지션이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4명이 들어오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준 그러니까 절차 규정대로, 그러니까 이 정성평가 시험은 절차가 정말 중요한데 절차 규정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 이제 절차 규정을 만들어 주거든요. 어떤 조직체의 채용 프로세스를 이제 의뢰받아가 줄 때는. 그럼 그 절차 규정대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4명이 들어오니까 경찰 개인 면접하고 집단 면접을 엉망진창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인 면접에서 측정해야 되는 요소가 있고 거기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정해져 있고 집단 면접에서 측정해야 되는 요소가 있고 거기서 물어봐야 되는 질문들이 정해져 있거든. 근데 이 한 명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 없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 면접에서 물어봐야 될 거 집단 면접에서 물어보고 인성 파트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집단 면접에서 상황 설정이나 모의 상황 대처 훈련 관련된 부분도 개인 면접에 물어봐. 그러니까 뒤죽박죽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깨진 룰이 하나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이게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5명 중에 이제 경찰은 2배수를 뽑으니까 반은 합격하고 반은 떨어뜨렸어. 5명 중에. 그러니까 조별로 합격률을 정해가지고 운영했거든. 근데 갑자기 4명 투입하면서 이게 이 원칙이 뒤죽박죽 엉키기 시작한 거예요. 엉키기 시작해서 에이씨 모르겠다. 그러면 25명 안에서 뽑고 나머지는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게 한 조에서 다 합격하는 인원도 나오고 어떤 조는 너무 다 못해. 너무 다 못하니까 떨어뜨려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이 너무 다 못해서 떨어진 조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형 학원이나 스피치 학원에서 획일화된 답변.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획일화된 답변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획일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네가 어떻게 성장했고 앞으로 그러한 환경상 그 성장 배경상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해서 어떠한 경찰 직무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이 개인의 가치 철학에 관한 문제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 철학이란 그런 손가락이 지문처럼 그 사람만의 고유 특성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대형 스피치 학원이나 면접 학원에 가서 이 한 명이 수십 명을 아니면 뭐 비전문가들이 뭐 분반을 나누더라도 획일화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답변을 구성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이게 획일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조를 딱 봤는데 토론 주제든 뭐든지 간에 딱 얘기했는데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얘기해버리니까 채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들 사이에서 한번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직 면접도 그렇고 국가직 면접은 이제 인사혁신처가 전담 부서가 생기면서 이제 2015년도부터인가 그런 현상이 없어졌는데 지방직은 어떤 지방청도 그렇고 지방직 그러니까 뭐 부산시 면접, 뭐 천안시 면접, 서울시 면접 이런 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런 대형 스피치 학원이나 면접 캠프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을 외워가지고 앵무새처럼 얘기한 거야. 이게 토시가 안 틀려서 5명이. 면접관이 황당해가지고 열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꽈락을 줬어. 그게 이제 20명이 날아갔어요. 사회복지 직렬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전원 다 붙고 전원 다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획일성 때문에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뭘 말도 안 되는 자기들 학원에 와서 미리 면접관 앞에서 집단 면접 볼 때 토론 주제든 아니면 뭐 공통 질문 들었을 때 여러분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상부상조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면접관들이 바보예요. 면접관들이 바보냐고. 제가 이런 데서 비전문적인 곳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예쁘게 포장해서 어필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단점은 최대한 감추고 여러분들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어필해라 이 말이거든. 제가 항상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소개팅 나갔는데 여러분들은 이쪽 분야 전문가도 아니죠. 그냥 일반인이죠. 경찰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앞에 앉은 사람이 남성이나 여성이 자기가 예쁘고 잘 보이려고 나 너무 예뻐요. 나는 뭐 토익도 900점이에요. 나는 뭐 저기 뭐 유도 준우승도 했어요. 뭐도 했어요. 뭐도 해요. 결과만 쭉 나열하면서 자기가 뭔가 잘나고 예쁜 사람이란 걸 막 어필하고 있어. 그거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소개팅 나갔을 때? 얼굴이 정말로 예쁘고 막 뭐 차은우급으로 잘생기고 뭐
그 여성은 장원영 씨인가? 뭐 그 아이돌 장원영 씨처럼 너무 예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맞지 그래. 그는 그 얼굴 자체가 뭐 존재 의미가 일반인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냥 고만고만한 우리같이 일반인들 있잖아요. 평범하게 생긴 일반인들이 앉았는데 자기 잘난 척을 어필을 한다고 포장을 해서 자기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고 막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진솔되고 이제 나와 같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냐고요. 하물며 경찰 면접관들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거 모르겠냐고. 면접관들이 바보야. 짜고 치고 고스톱 치는 거는. 이걸 왜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거 아니야. 근데 넘어가.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여경 한 분 코칭했는데 30대 후반인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다른 분야 다른 쪽에 한 7급인가 직급이 있었고 경감보생 준비하시다 로스쿨인가 로스쿨 하시다가인가 하여튼 그래 경감보생 하다가 이제 순경 시험을 같이 쳤는데 순경을 먼저 합격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시고 이제 서울에서 저한테 코칭 받으러 KTX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이 부산까지. 원래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 30대 후반이니까 문해력도 원래 좋고 MZ세대는 아니니까 제 기준에서는. 근데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원장님 제가 그 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집단 면접에 들어가는 수험생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대? 그러니까 이제 번호 순으로 보고 자기들끼리 잘랐나 봐. 그래서 자기들 4명은 모 A 그 대형 면접 학원에 캠프에 다니는데 같이 하자. 그래서 이게 전원 다 합격하려면 같이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랬대. 그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개인의 가치 철학에 관한 문제고 집단 면접을 보는 이유는 전원 다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 팀플레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5명을 앉혀놓고 서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차이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걸로 저는 이 시험의 취지를 알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원장님 말씀을 듣고 근데 갑자기 그 4명이 찾아와서 저보고 같이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 같이 스터디 하면서 답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우린 이렇게 얘기할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짜고 치자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리고 이 시험 취지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다 같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이랬어요. 그 4명이 되게 짜증을 냈나 봐, 이분한테. 예. 그럼 이분 합격했어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건데, 그러면? 그 4명은 똘똘 뭉쳤을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 사람 쳐내자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은 합격했다고. 뭐라고 설명할 건데, 이거를. 그리고 사람의 심리라는 게, 제가 이제 이거는 이 시험 구성 원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자면, 검도할 때 제가 이제 대한검도에 검도를 한 2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단 이상 되면 각 지역별로 중앙심사관에 모여가지고 이제 심사를 봐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4단 승단 심사를 볼 때는 3단들끼리 이제 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풀샵, 그러니까 풀스파링식으로 풀샵을 해. 그래서 이겨야지만, 압도적으로 이겨야지만 그 사람이 이제 승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제 이 심사를 볼 때 시합은 그냥 우리 경기를 위한 시합하고는 또 다르게 이 품격도 보거든요. 이게 4단의 검의 품격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바른 자세로 이압에 맞게끔 공격을 성공시키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제 심사 보기 전에 합동 연수를 하는데, 이제 심사를 같이 보는 사람들이 와서 막 이래요. 먼저 머리를 먼저 멋지게 한 배 치십시오. 제가 맞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제가 손목을 멋지게 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합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듣기에는 그럴 테대 보이잖아. 근데 그게 심사할 때 딱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머리를 먼저 자기가 이제 먼저 빵 치잖아, 이압에 맞게. 그러고 나서는 내적 갈등이 생겨. 이거 내가 손목을, 우리가 지금 짜고 치기로는 내가 머리 한 대 치고 내가 손목을 한 대 내주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손목 한 대 내줬다가는 둘 다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생기거든. 진짜. 100이면 100. 처음에 사전 협의한 대로 안 진행 안 해요. 막상 딱 시합을 시키면.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구성원리상 이게 전체 다 떨어지는 경우는
획일성 때문에 떨어져요. 획일성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단 면접을 보는 이유는 한 명만 볼 때는 비교 분석이 안 되잖아. 상대평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5명을 앉혀놓으면 5명 중에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두드러지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단 면접을 보는 거라고. 근데 뭘 짜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아주 잘하면 우리 조만 합격하고 다른 조는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주장하냐고. 그 획일성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 똑똑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경찰 공무원 인기가 올라가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정말 지원을 많이 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다 아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 경찰대 편입 있죠. 경찰대 편입은 이제 현직자들이잖아. 그럼 이제 이 현직자들이 예전에 그런 비전문적인 면접 캠프를 수강해 본 적이 있거든. 그게 저한테 이제 다시 경찰대 편입 관련된 현직자 전형할 때 심층면접 코칭 받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막 웃어. 아, 원장님,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원장님한테 배우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때는 왜 그렇게 미치에 홀린 듯이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인데 그때는 그게 귀에 쏙 들어오면서 그냥 홀린 듯이 수강 결제하고 수강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래. 와, 제가 그때 그 면접 준비한 게 진짜 준비가 아니군요. 이란다니까. 그 인적성 좀 하지 마. 사전조사서 특강 좀 듣지 마. 그냥 가서 하면 된다고. 사전조사서는 대신에 사전조사서 내용을 기반으로 면접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그대로 복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대비용으로는 활용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할 때 좀 가독성을 올리게 작성할 수 있고, 그런 건 제가 영상에서 그 팁으로 올려드렸잖아요. 그 작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그냥 그거 가볍게 보면 된다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죠. 예. 제가 재수강하는 연락 오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판단해보고, 아, 다시 재수강 안 하고 혼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은 일단 혼자서 먼저 준비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연락을 달라고, 그때 이제 코칭을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돈 벌려고 막 먹으면 그냥 다 해라 이러지. 막 겁을 주면서, 야, 그거 다시 나 해도 안 돼. 넌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수강해. 이랬겠지. 이 시험에서는 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이제 성장 환경상, 그 다음에 본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 철학을 스스로 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로 가야 돼요.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주면 안 되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물고기를 실제로 잡을 수 있게끔 옆에서 노하우를 전수해줘야 된다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이거 제일 조심해야 돼요. 획일성. 알겠죠? 예. 아니, 제가 가정 형편이 너무 안 돼서 1대1 코칭 받기 힘든 분들이 이제 대형 학원에 싼 맛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제가 그게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코칭은 못 도와드리지만 다른 거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뭐 이런데도 뭐 금액을 엄청나게 올려서 받고 이러더만. 그럼 여러분들 바보도 아니고, 아니 그 금액을 내고 막 수십 명 수백 명 그 모아놓고 하는 데서 그 필기도 아니고 심층 면접을 준비하고 싶냐고. 도대체 여러분들의 가치 철학을 도출하는 걸 그 인원을 모아놓고 그 선생이 혼자서, 그것도 그 이쪽 분야 전문가도 아닌 사람 앞에서 그게 도출이 돼요? 이거는 말하기 시험이 아니라니까. 말은 떠듬떠듬하게 해도 돼요. 우리 합격생들 중에 말 더듬없는 사람도 있었고 틱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합격했는데 이게 만약에 말하기 시험이라면? 아니라고. 예전에 틱 증상이 있고 말을 심하게 더듬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른 데서는 면접에서 최불만 4번을 했어. 4번. 필기는 고득점이었는데, 에이, 필기 체력, 경찰 쪽이었네. 합격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획일화되게 붕어 방식으로 자기 답변을 안 하고 자기 가치 철학에 들어간 답변을 안 하는 거야. 나는 그냥 그 사람 가치 철학 도출하는 것만 도와줬어. 그리고 뭐 말 더듬거나 틱 증상 나타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 지금 현직자로 잘 활동 잘하고 있어요. 집단 체면에서 깨어나야 돼요.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